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훈민정음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월요일장 온도차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소폭 조정을 받았고 코스닥 시장은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주 주 후반에 상승이 좀 나와서인지 오늘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조정을 조금 받았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이 8거래일째 지금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도 내다 팔면서 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면서 또 북미 정상회담 소식에 우리 국내 증시가 크게 오를 줄 알았지만 또 미미하게 소폭 오르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 그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저희 주식 훈민정음 민박사 민경무 대표 그리고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주식 훈민정음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식 훈민정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요.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내일 영하권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오늘도 많이 추우셨죠? 네, 오늘 바람이 상당히 쌀쌀하더라고요. 진짜 살을 에이는 바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좀 외투 따뜻하게 입고 오셨어요? 네, 지금은 이제 방송 들어올 때는 좀 벗고 왔습니다만 네, 출근할 때는 좀 따뜻하게 입고 네, 그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요즘에 온도차가, 일교차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장도 약간 코스피 코스닥이 살짝씩 온도차를 자꾸 보여주면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는 잠시 뒤에 저희가 또 민박사 민경무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시황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주식 훈민정음 1시간 동안 11시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방송 중간중간마다 궁금하신 내용들을 바로바로 접수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저희 프로그램 이름 6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풀어가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민박사 민경무 대표와 전화 연결부터 해서 오늘 시장 마감 상황 되짚어보고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한층 더 깊은 시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 박사님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추운데 지금 몸조리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몸조리면 저는 산모가 아닌데요. 몸 건강 관리 유의하고 계신가요? 아, 예, 유의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젤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오늘 4%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네네. 잘 보셨죠? 예, 13%까지 올라갔죠, 장중에. 그러니까 6,000원을 네. 돌파를 하더라고요, 장중에. 네네. 여전히 오늘 시장도 이슈에 따라서 상승하고 그리고 급락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 시장은 오늘 양시장 다 올랐지만, 뭐 양시장 올라도 크게 재밌는 건 없어요. 종목별로 명암이 너무 엇갈리게 되니까, 그래도 시장이 오르니까 내릴 종목도 덜 내리더라. 그리고 뭐 1% 오를 것도 2% 오르게 되죠. 그래서 시장이 중요하긴 한데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번 주는 지속 반등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이 오늘 코스피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LG전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이런 종목으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비중이 큰 종목으로 자꾸 지수 쉽게 해서 참여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 네, 지수에 대해서 조금 힘을 쓰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 방향성을 하방으로는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는 이번 주에도 반등이다. 그리고 유엔절 관련해가지고 뭐 팽수를 얘기했잖아요. 팽수가 구독자가 70만이 이제 넘었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뭐 아는 형님에 나왔었고 이제 인기가 상상 초월로 쭉쭉 가고 있다는데
뭐 유엔젤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또 올랐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상징적인 거 재료와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은 계속 갈 수 있다. 오늘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5G보다는 핸드폰 뭐 자꾸 폴더블폰 만들면 완판된다.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이죠. 따지고 보면 이제 그 인기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이슈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이제 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패스트그룹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글벳이 오늘 또 공중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장중에.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제학분도 같이 올랐는데, 뭐, 개별주로 자꾸 얘기하는 게 개별 이슈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 훨씬 더 선방을 하고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지수 크게 부담 없이 상승 계속 반등하는, 우색하는 시장이고, 종목의 명암들은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팽수, 우리 인기가 오죽 많으면은 또 팽수 사칭도 주의를 하라고 기사가 났던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피해 안 보시도록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 박사님, 일단 오늘 시장 상황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이번 주 시장도 반등장을 전망을 해주셨어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 박사 민경무 대표와 오늘 마감 시황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민 박사님을 만나고 온 사이에 샵 4989번으로 문자 상담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이쯤에서는 일단 우리 이태현 전문가의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도 함께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현 전문가님 시작해 주시죠.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올릭스 매수가 58,500원에 비중 5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매수가도 높고 비중도 높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큰 상황인데 그래도 최근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의 맥점을 본다 그러면 4만 원 정도 볼 수가 있겠는데 계속해서 지지를 받다가 무너진 이후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자리. 근데 어제 오늘 그리고 좀 안착을 시도를 하는 모습. 여기서 안착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자리면 추가적인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고 반등 시 매수가까지보다는 5만 5천 원 정도 올라오면 네, 이제 정리하시고 만약에 밀릴 경우 3만 3천 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리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캠 2차전지 관련주로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파동을 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가가 2,800원이면은 그래도 지금 바닥권인데 수익권이기 때문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반등 시 1차 목표가 3,3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2,500원, 2,6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큐렉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온 이후 전저점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자, 뭐 여기서 바닥을 찍고 전저점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면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4,800원 손절가 반드시 좀 잡고 대응해 주시고 반등 시 매수가 6,150원 매수가 근처에서 빠져나오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스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흐름이 거의 뭐 바닥권에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리스크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매수가가 42,900원이시면 상당히 또 높은 상황인데 비중 30%. 자,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33,000원 돌파하고 안착을 하면 한 20%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갖고 평단 낮추시고 반등 시 4만 원 정도에 빠져나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우리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히 뭐 전기차 관련해서 엮여서 움직였었던 그러한 종목인데 매수가가 32,000원이면 역시 마찬가지 좀 손실이 큰 구간인데 이 종목은 요 자리 24,000원 정도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항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 24,000원 안착하면은 역시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 낮추시고 반등 시 3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밀린다면 손절가 1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산업까지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5가지 종목들 분석을 좀 해보고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종목 샵 4989번으로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잠시 뒤에 한 번 더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아직 종목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샵 4989번으로 매수가 비중 종목명 적으신 다음에 문자 한 통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이슈와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키워드 스탁 시간으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이태원 전문가께서 어떤 키워드를 준비를 해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트럼프 바람대로 북미 회담이 성사될까? 라는 키워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은 남북 경협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인디에프, 한창, 그리고 대아티아이까지 3가지 종목 분석해 드릴게요.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어제 남겼죠. 현지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에. 네네. See you soon이라고 남기면서 네네, 이제 장중에 갑자기 또 경협주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어요. 전문가님. 네네. 북한이 근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대로 이제 듣고 나서 약간 좀 밀당을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걸 좀 북한이 지금 바라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던데 어떨까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맞춰줄 것 같은가요? 아니면 또 도발을 해가지고 이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좀 무산시킬 것 같은가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최근에 우리 이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이 세 지도자 국가 최고 원수의 공통점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벼랑 끝 전술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김정은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트럼프는 너는 내년 재선에 나를 이용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 그거를 이용해 먹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 전에 우리는 해야 될 일, 결단 낼 건 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 콱 못 박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 보자라는 발언을 했고 일단 북한에서 오늘 6시, 7시경에 나온 속보에 의하면 이거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달에 실무 협상에서 결렬된 이후 거의 한 달 반 만에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러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최근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면 북한은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좀 격화된 그러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미사일도 계속 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단에 참관해서 비행하는 거를 이제 참관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낙하산 부대에 가서 시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대북 관련주 남북 경협주들의 흐름을 보면 과거 같으면 이러한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시찰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방산주들이 급등을 하고 남북 경협주들이 급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우리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주들의 낙폭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방산주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빅텍, 스페코, LIG, 넥스원 이러한 기업들 역시 과거에 미사일을 쐈을 때 급등을 했습니다만 최근의 차트의 흐름을 보면 그러한 흐름들 거래량도 거의 없는 모습입니다. 이미 시장은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반영을 해 놓은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이제 절반 정도 임기를 채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이 남북 경협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남북 경협주들은 조정받고 바닥권에 누워있을 때 기술적으로 한번 공략을 하면 반등은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오늘 그리고 수급도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금강산 관광 그중에서도 아난티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남북 경협주들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한 만큼 지금 자리는 크게 리스크가 없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낙폭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반등 나올 때는 시원시원하게 반등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좀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강해진 것 같아요. 방산주가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해도 다음 날 사실 미동이 잘 없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렇다면 이제 3차 북미 회담이 성사가 된다면은 네. 사실 예전 같았으면 경협주들이 막 20% 넘게 급등하고 상한가 상한가도 가고 막 나오고. 이랬었겠지만 네네. 오늘은 보니까 한 4% 오르거나 막 7% 오르거나 7%. 소폭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런 소폭은 부분들도 아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자체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가 양측이 그냥 같이 그렇게 반응하라는 것 같습니다. 좀 확실한 대답을 투자자들은 듣기를 원한다. 그쵸. 근데 아직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관망세가 조금 짙어진 상황이다라는 부분들. 네, 아직은 관망의 의미에서 예전보다는 살짝만 움직이는 그런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저희는 이제 3차 북미 회담이 성사가 됐을 때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그 종목들만 속속 좀 골라서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런 종목 세 가지 종목 들고 나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크게 업종으로 세 가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첫 번째는 개성공단, 그리고 두 번째는 금강산 관광, 그리고 세 번째는 철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올해 신년사에서 일단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 재개는 뭐 조건 없이 수용을 하겠다라고 밝혔던 부분들도 있고,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측에서 뭐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발언을 했고, 철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철도는 상당히 큰 잠재력을 가진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물론 그 이외에도 뭐 남북 송전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상당히 관련주들이 많습니다만 딱 이 세 개 업종을 주시해서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첫 번째 종목 제가 인디에프를 또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는 세아그룹에 소속돼 있는 의류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뭐 조이너스, 꼼빠니아 이러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개성공단의 과거에 입주가 돼 있었던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가동을 재개를 하고자 한다라는 부분들을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뭐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항상 언급해 왔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가장 쉽게 북측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 최우선순위로 열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개성공단 재개다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제가 인디에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차트의 흐름들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차례 좀 파동을 줬습니다. 파동 한번 주고 횡보하다가 다시 제자리 내려오고 또다시 한번 파동을 주고 또다시 한번 파동을 주고, 지금은 이 저점 라인에서 지금은 좀 횡보가 이어지고 있다. 한 달 가까이 횡보가 이어지고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호재성 이슈가 하나 좀 본격적으로 나온다면 전고점 3,500원 위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다만 만약에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뭐 이전 자리 2,000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빠질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리스크는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지만 경협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손절이 가장 힘든 업종 테마주가 아닐까 싶은데, 손절이 가장 힘든 그런 종목이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계속 들고 있으면 언젠가 갈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중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철도 등등 여러 분류로 나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씩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눈여겨보시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개성공단 관련주 인디에프를 좀 짚어드렸고요. 일단 저희가 가격 전략은 따로 그럼 살펴보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네, 가격 매수 전략 진입 같은 가격만 좀 한번 짚어주실까요? 매수
진입 가격 같은 경우는 한번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종가가 지금 3,07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2,900원대 3,000원 이하에서 2,900원 정도면 크게 무리 없는 제가 라인 제시했었던 이 가격 근처이기 때문에 3,000원 이하에서 2,900원 정도 네, 이렇게 해서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 시에는 3,500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이 자리까지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3,500원까지는 이제 좀 쉽게 올라가더라도 거길 돌파하기는 큰 재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매수 진입가 잡아드렸는데요. 2,900원에서 3,000원대까지 조정 살짝 받았을 때 그때 들어가셨다가 목표가 3,500원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은 금강산 관련주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이제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를 해라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남측 동포들이 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자, 최근에 이제 북한의 이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 말고 제가 새로운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명은 한창입니다. 자, 한창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소화기를 제조를 하고 그리고 또 호텔 운영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서울의 뭐 라마다 호텔이라든지 부산의 해운대 센텀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LA의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자, 한창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였습니다. 환동해권 금강산 크루즈 여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속초를 떠나서 북한 원산 청진, 나진 이쪽으로 이제 우리나라 남측과 북측 그리고 중국, 러시아 여기에 일본까지 있는 크루즈 페리 사업을 영위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창 이 회사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와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에 이러한 이제 관광 허용만 된다고 하면 바로 페리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이제 금강산 관광 관련주 중에 가장 가볍고 가장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난티나 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호텔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그 호텔에 대한 철거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 있다. 하지만 한창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호텔 유형 이제 부동산이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금강산 호텔 철거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는 않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꾸준한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크게 리스크도 없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연초 한번 보시면 주가가 움직일 때 저점 2,200원대에서 4,700원대까지 한 일주일 만에 거의 2배 이상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난 9월 달에도 저점 3,000원 대비해서 4,500원까지 며칠 만에 50% 파동을 주는 모습들 보인 만큼 한창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남북 경협 관련해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실무회담에 결렬된 이후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 혹은 추세가 이탈됐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요 바닥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3,500원 이하 한 3,300원까지 이 정도면 크게 무리는 없다. 자, 저항 라인은 역시 매물대 물량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 4,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창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한창 흑자 경영을 이어가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네. 라임 좀 괜찮나요? 아니요. 한창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창 흑자 경영을 잘 내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하니까 또 경협주 중에 반응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금강산 관련주로 꼽아드렸고요. 매수 진입가 3,300원에서 3,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죠. 이번에는 철도 관련주 대하TI 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대하TI 같은 경우에는 철도 관련주 중에 항상 대장의 역할을 그쵸. 했던 그러한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실 대하TI 같은 경우에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업체인데 지난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 공동으로 철도 공동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당시 상당히 큰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 철도가 유실된 부분들은 뭐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이 신호, 철도에서 신호는 상당히 중요하고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신호 오류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러한 신호가 기계식, 즉 수동으로 돼 있다라는 부분들, 만약에 추후 남북, 러시아에서 유럽까지 철도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여기 이제 북한의 이러한 신호 체계라든지 전체적인 시스템은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가장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철도가 경제적으로 큰 잠재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북한의 철도에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중국이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1대1로 한국과 이제 북한, 중국을 이어서 이제 유럽까지 가는 1대1로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북한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보신다고 한다면, 뭐 북한의 남북 경협에서 철도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대하TI 역시 여러 번, 특히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2,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 부분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큰 이제 급등폭이 한 절반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최근에도 역시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크게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이 자리는 계속해서 좀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여타 다른 대북 관련주들 중에서는 조금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역시 한 6,000원대 이하, 6,000원 이하로는 저점이기 때문에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1차 목표가는 한 6,8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협주 중에 철도 대장주죠. 대하TI를 눈여겨볼 만한 세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작년에 10,000원까지도 갔었잖아요. 네, 12,000원대까지. 10,000원을 한 번 더 찍는 순간이 올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장 특징주를 저희가 짚어보면서 매수 진입가 그리고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 혹시라도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 계속 보유를 하고 가져가야 하나, 보유 기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태원 전문가의 톡방에서 무료로 또 궁금증을 여쭤보실 수가 있을까, 물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태원 전문가의 무료 톡방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태원 전문가의 톡방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주식 훈민정음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언제든지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가실 수 있는 방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열심히 특징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는 동안 샵 4989번으로 또 한 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태원 전문가의 톡방에 사실 저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이태원 전문가의 이 스피드 종목 상담을 명쾌하다고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많은 종목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5가지 종목만 딱 꼽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대한광통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4,700원에 비중 20%. 자, 역시 오늘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거의 한 30% 정도 밀려 있는 상황인데, 자, 대한광통신은 5G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지속적으로 추세 전환을 못하고 121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자, 일단은 4,700원대시면 20%, 4,000원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4,000원 안착을 확인을 하고 비중 조금 더 늘리셔서 평단 낮추시고 반등 시 1차 목표가 4,800원 잡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오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2,000원에 비중 20%다. 자, 오텍도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좀 지지를 받아줬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11,500원 정도, 그리고 12,500원 여기서 박스권 흐름들을 한 3달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 오늘 이틀 연속으로 좀 빠졌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밀린다 그러면 1,300원 자리는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반등 시 12,5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키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3,500원에 비중 10% 역시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10%라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자, 최근에 흐름들 상당히 좋습니다. 바닥 찍고 지속적인 우상향의 흐름들 보여주고 이평선을 모두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뭐 3,000원 안착하면은 추가적으로 10% 정도는 추가적으로 매수하셔서 평단 낮추셔도 되겠고 1차 목표가 3,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파맵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맵신 바이오 종목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매수가가 42,100원. 오늘 딱 종가에 지금 종가랑 딱 매수가가 딱 종가인데 일단은 최근에 흐름들은 괜찮습니다. 한 4달 정도 계속해서 좀 저점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55,000원 정도 1차 목표가 잡고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밀리면 손절가 3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우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뭐 양자암호 통신 관련해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고 5G 관련해서도 볼 수 있는데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파동이 나왔고 그리고 거래량이 없이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 매수가가 2,850원이면 고가권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자, 이 자리 2,400원대 정도 2,400원대 초반 오면은 조금 더 매수를 하셔서 평단 낮추시고 1차 목표가는 3,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빠르고 정확한 종목 상담 시간 또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혹시라도 내 종목 지금 채택이 될 줄 알았는데 TV에는 나오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지금 그래도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내일 생각나실 때 미리미리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 주식 훈민정음 시간에 바로 또 봐드릴 거니까요. 언제든지 샵 4989번 이용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중간 정도 지금 저희 주식 후민정음 달려온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들 그리고 이슈들을 확인을 해봤으니까 내일장도 좀 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장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관심주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들이 지금 그중에서도 상당히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전문가님 통해서 지금 좀 AS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드리려고 하는데 리뷰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몇 종목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10월 28일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옵트론텍. 아마 저희 프로그램 보시고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5,800원 이하에서 잡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7,000원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수익률이 무려 26%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좀 더 가져가도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할까요?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지난달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카메라 부품, 카메라 모듈을 조금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 물론 차트의 흐름을 보면 바닥권에서 누워있고 거래량도 뭐 많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루한 흐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충분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시장의 관심을 받고 업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잡아놓으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오늘 이틀 동안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제 오늘 그렇게 거래량이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수, 즉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이 이틀 연속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그다음 2차 목표가는 8,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밀리면 이제는 한 6,500원대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옵트론텍 오늘 보니까 10% 넘는 수익을 지금 내셨을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1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진짜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모르는 요즘 같은 개별 장세에서 3주 만에 무려 26%의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이태원 전문가의 관심주였던 옵트론텍. 저희가 AS를 좀 해봤는데요. 일부는 수익 실현을 내일장에서 반드시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은 8,000원까지 가지고 가시면서 조금 더 수익을 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는 잡지 못했는데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6,500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진입하실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6,500원에서 잡으시는 분들은 이태원 전문가의 톡방 들어오셔서 무료로 또 목표가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있다고 하네요. SNK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관심주였거든요. 네네. 이 종목은 보니까 뭐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20% 가까운 수익률을 냈다고 해요. 네네, 맞습니다. 얼마나 더 보유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화면을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고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는다. 제가 투자 나르샤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힘이 들어왔던 자리가 지지를 받아주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추천하면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실적 없을 때는 사실 거래량이 10만 주도 채 되지 않은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발표되고 이런 기업이 있었네라고 시장에서 반응을 하면서 금요일날 10% 그리고 오늘은 16%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뭐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만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이렇게 7,000원대 올라왔어도 현저히 저평가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7,500원에서 8,000원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늘도 기관들이 대량 수입 매수로 잡아간 만큼 수급도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지난주에 추천드릴 때 바닥권에 이렇게 누워있는 종목 이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공략을 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재진입가 혹시 있을까요? 6,000 지금 차트 흐름 보면 오늘 시초가 6,500원, 네. 6,600원 정도 내려오면은 한번 공략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매수 진입가를 잡아드렸는데요. 6,600원까지 조작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공략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지난주 수요일 관심주였던 SNK 폴리텍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도 저희가 5,000원대 관심주로 이태원 전문가께서 주셔서 이 프로그램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12% 넘게 오르면서 7,000원대까지 솟아올랐어요. 정말 일주일도 안 됐는데 20%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또 관심주를 저희가 받아가야 하거든요. 네. 이 종목들은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참 궁금해지거든요. 첫 번째 종목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제가 오랜만에 또 2차 전지 관련주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유럽의 폭스바겐이라든지 이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 설비를 확장을 하고 투자 금액을 급격하게 증가를 시킨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2017년도와 18년도에 주가가 뭐 많게는 10배 가까이 뭐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에코프로, LNF 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는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고 이제는 이제 이성을 찾아서 실적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시기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적 대비해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신흥 SEC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그 중에서도 안전장치, 이제 ESS라든지 2차 전지에는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장치를 생산을 하는 기업이고 전체 이제 중대형 2차 전지 매출이 전체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흥 SEC에서 만드는 이 부품을 대부분이 다 삼성 SDI로 납품을 하고 있다. 전체 매출의 90%가 삼성 SDI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본다고 하면 삼성 SDI의 매출 증가에 맞춰서 역시 이 신흥 SEC의 실적도 지속적인 우상향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내년도부터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에 맞춰서 지금 뭐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해외 법인의 생산 설비를 본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삼성 SDI의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SDI가 헝가리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신흥 SEC 역시 헝가리에 함께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의 라인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여기서 2개의 라인을 추가적으로 증설을 해서 캐파를 확대를 한다라는 지금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올해 헝가리 법인의 가동률이 불과 14%밖에 안 됐습니다. 1분기에. 근데 올해 3분기 평균 가동률이 56%로 크게 증가가 됐고, 내년에는 100% 상태에 이르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에 내년에 이제 2개의 라인을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한다라는 지금 계획이 발표가 돼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실제로 올해 3분기 실적도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3%가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은 125%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무려 500% 이상 증가가 된, 물론 지난해 3분기의 실적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꾸준히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면서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016년도에 1,000억밖에 안 되던 기업이 2017년도에 30% 이상 성장하였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무려 50% 이상 매출액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올해 상반기까지 1,100억, 전년 대비해서 14%가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역시 특히 당기순이익을 보면 지난해 1년 동안 벌었던 96억을 거의 지금 다 벌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200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충분히 기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2차전지 기업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충분히 뭐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제시하는 걸 보니까 뭐 5만 원대 중반까지도 제시하는 그런 증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만큼 지금 이제 현재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의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뭐 본격적인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37,95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37,500원 정도 1차 매수가 37,500원 이하의 매수가 잡고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 이 자리 42,000원, 하나 둘 세 달 동안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 42,000원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3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3분기 호실적 기록한 저평가된 2차 전지주 신흥 SEC 잘 메모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관심주를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태훈 전문가만의 투자 꿀팁을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태훈 전문가만의 투자 팁을 아주 쉽게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이 시간 또 남은 시간 동안 꾸려가 볼 건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호가창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더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지난 시간 강의에 이어서 같은 주제로 오늘 호가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주제를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가창 분석법, 호가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 전문가님, 강의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자, 호가 당일 지난 시간에 제가 금요일 날 끝나고 11시 이후에 오픈 채팅방에 상당히 많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알았다, 좋은 정보 감사하다라는 그런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이번 주에 가급적이면 호가창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들까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가창 분석법의 두 번째 시간, 호가창마다 이제 가격대마다 이 호가가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부분들. 자, 이 달라진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했었던 부분들이니까 제가 지나가 보도록 하겠고, 자, 호가 단위의 흐름들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뭐 5만 원 미만까지는 다 코스피 코스닥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1,000원 미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5원 단위였는데 이게 바뀌면서 이제 1원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 밑으로는 999원, 998원, 997원. 이 단위가 뭐냐? 주문을 낼 수 있는 단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5원 단위다. 즉 1,001원에 매수 주문을 넣는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1,010원에 매수를 넣든 1,005원에 매수를 넣든 매도를 넣든 이렇게 가격 단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은 5원 단위, 그리고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은 10원 단위, 그리고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은 50원 단위, 그리고 5만 원 이상은 코스피에서는 100원 단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5만 원 이상은 계속해서 50만 원 이상 100만 원, 200만 원 되더라도 100원 단위이고, 코스피는 10만 원 이상은 500원 단위, 50만 원 이상은 1,000원 단위로 이렇게 단위가 바뀐다. 자, 그러면 제가 호가창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FN 리퍼블릭이라는 기업의 호가창입니다. 호가창 보시면 딱 1,000원일 때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1,000원 위로 보시면 1,005원, 1,010원, 1,015원, 1,020원.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996원, 5원, 4원, 3원, 2원, 1원 이렇게 1원 단위로 있습니다. 그럼 997원, 998원, 999원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 가격대에 매수 주문을 넣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1원 단위고 이 위로는 5원 단위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제이시언 같은 경우에도 5,00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5,000원 위로는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밑으로는 4,995원, 4,990원 이렇게 5원 단위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 위로는 50원, 100원, 150원, 200원, 밑으로는 9,990원, 80원, 70원, 10원 단위로 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자, 단기적인 수급이 가장 선호하는 가격대가 얼마냐? 바로 이 1,000원대와 이 10,000원대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우리 단타 매매를 한다 그랬을 때 보통 기본적으로 목표가 3%, 손절가 3%를 잡고 대응을 합니다. 그때 1,000원에서 3%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1,030원까지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6호가 이렇게 6개의 호가만 올라가면은 3%의 수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 여기서 3% 마이너스 3% 하면 970원 손절가를 잡는다 그러면 호가 기준으로 한참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즉 숫자로 얘기하면 30개의 호가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적인 파동을 통해서 충분히 1,030원까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기 수급을 선호하는 그러한 수급 주체들에도 가장 선호하는 그러한 가격대가 이러한 가격대다. 5,000원대 같은 경우에는 10원 단위, 5원 단위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배. 하지만 이러한 1,000원대와 100원대는 5배 차이입니다. 여기서 한호가 올라가면 0.5%, 반면에 한호가가 빠지면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렇죠? 위로 올라가면 한호가당 0.5% 차이가 나고 밑으로 내려가면 한호가당 0.1%가 하락을 한다. 마찬가지로 10,000원에 매수를 해서 3%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6개의 호가만 올라가면 된다. 하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3% 손절 잡는다고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30개의 호가가 내려가야, 여기서 뭐 10개 내려가 봐야 9,900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10,000원대 그리고 1,000원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뭐 굳이 이야기하면 라운드 피겨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호가 단위가 바뀌는 그러한 자리에서는 상당히 단기적인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여기서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의 차이를 잘 보시라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매도 물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이 세 개의 종목 다 매수 물량보다는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은 거, 많게는 이런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8배 이상 많은 물량들이 쌓여 있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매도가의 물량이 많아야 된다. 이 매도가의 물량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편성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도록 할 텐데, 이러한 이제 호가 단위가 바뀌는 가격대에서는 이제 뭐 90% 이상 매도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맹신을 하지는 마시라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가창이 바뀌는 단위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되고, 특히 단기적인 수급이 유입이 되는 그러한 이제 단기적인 수급이 유입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좋아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던 분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단주 매매인데, 단주 매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내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단주 매매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근데 단주 매매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종목들이 이러한 수십 개, 수백 개의 종목들이 단주 매매의 흐름들이 나온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호가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제 자리에 장중에 보시면 모니터를 이렇게 6개를 보는데, 그 중에 호가창을 한 번에 모니터 하나당 뭐 27개에서 해서 한 100개 이상의 종목들을 보고, 그 종목들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기 때문에 그 호가창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거기서 체결되는 특이한 물량들을 포착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 많이 보시면 보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태원 전문가님의 컴퓨터를 이렇게 원격으로 해가지고 장중에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내용으로 기왕이면 좀 더 강의를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호가창 분석법 주제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내일 강의 단주 매매도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기대를 많이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마칠 시간이기 때문에 이태원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태원 전문가를 또 한 번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무료 카톡방 참여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저희 프로그램 이름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은 무료 입장이니까 부담 없이 내일 장중에 혹은 잠시 뒤에 프로그램 끝난 후에도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하권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